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상체질에 맞는 여름철 한방차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사상체질이란 조선 후기 의학자이자 철학자인 동무 이재만 선생에 의해 창시된 한국 순수 전통의학 이론이에요. 이재만 선생님은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또한 이에 따른 인체의 생리, 병리, 진단, 치료, 약물, 더 나아가 정신적, 육체적 조화에 이르기까지 인체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준 한국의 전통 한의학 이론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먼저 이런 사상체질은 체형에 따라 구별하는 체형기상, 그리고 얼굴 생김새와 말투에 따라 구별하는 용모사기, 그리고 성질 및 재간, 즉 이를 수행하는 능력과 성격에 따른 성질 재간, 그리고 병의 증상과 약물의 반응에 따른 병증 양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바, 즉 타고난 바에 따라서 오장육부에는 허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관련 신체 질환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점을 토대로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사상체질이 궁금하진 않으신가요? 한번 들어보시고 자신이 어느 체질에 가까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태양인은 금연, 금음 체질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금은 폐와 대장을 이야기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태양인의 대표적인 남자와 여자의 표본이 나옵니다. 태양인은 머리가 크고 목덜미가 실하며 얼굴이 둥글입니다. 눈은 작으나 광채가 있습니다. 상체는 건실하나 하체가 약합니다. 가슴 윗부분은 발달했으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은 약합니다. 따라서 서 있는 자세가 불안하고 오래 걷지를 못합니다. 잠시 화면 정지해 주시고 태양인의 성격도 체크해보고 가실게요. 이러한 태양인들은 폐대 간소라고 해서 폐 기능은 좋지만 간 기능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술을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와 척추가 약한 편이기 때문에 누워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요. 따라서 하체 근력 운동이 필수겠죠? 여자들도 이렇게 하체가 발달되지 않아서 자궁이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궁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태양인에게 맞는 음식, 맞는 보양식, 맞지 않은 음식, 맞지 않는 보양식을 한번 알아봅시다. 그럼 태음인에 대해 알아봅시다. 태음인은 목양, 목음 체질인데요. 여기서 목은 감과 쓸개를 의미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태음인은 얼굴이 둥글고 목덜미가 가늡니다. 이목구비가 크고 선명하여 눈이 크고 입술이 두껍습니다. 상체는 약한 편이고 하체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골의 발육이 좋고 몸이 대개 비만하고 충실합니다. 피부색이 검고 건실해 보이나 약한 편이며 피부가 거칠고 땀구멍이 잘 보입니다. 허리가 건실하여 서 있는 자세가 꼿꼿하고 걸음걸이가 안정적입니다. 식사량이 많은 것에 비해서 활동량이 적어 비만하거나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럼 태음인의 성격도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태음인은 간대 폐소라고 해서 간은 튼튼하지만 폐가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폐와 관련된 질환을 항상 조심하셔야겠지요. 폐와 관련된 질환으로는 기침, 기관지염, 폐기종, 폐결핵 등이 있습니다. 이제 곧 가을이 다가오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 가을에는 더욱더 폐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부 비만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보시고 땀을 많이 흘리셔야 합니다. 아까 태양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태양인은 태음인과 반대로 햇빛을 너무 많이 쐬게 되면 양기가 너무 강해져서 에너지를 고갈시키기가 쉽고 그리고 더 사납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태음인에게 맞는 음식, 맞는 보양식, 안 맞는 음식, 안 맞는 보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잘 봐주세요. 그럼 태양인에게 좋은 기존 생맥산에서 인삼 빼고 신, 히비스커스를 더한 히비스커스 생맥차를 소개해드려보려고 해요.
들어가는 재료는 오미자, 맹문동, 그리고 히비스커스 과립제예요. 근데 이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붉은색빛이 돌고 굉장히 쉽니다. 실제 동의보감에서도 가래 기침들에게 사용되었고, 또한 용재충화에서는 소갈증 같은 경우에 오미자 향이 좋다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맹문동 같은 경우에도 만성기관지염 등에 사용된 음을 보해주는 한약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히비스커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약재로 사용되진 않지만 서양에서는 허브티로 많이 이용되는데요. 이 히비스커스에는 구연산과 새콤한 비타민C 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태양인에게 좋아서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이 약재들을 이용하여 한번 한방차를 끓여볼게요. 태양인에게 맞는 한방차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기존 여름철 한방차로 많이 알려진 생맥차에 변형된 인삼을 빼고 이렇게 새콤하고 비타민C가 가득한 히비스커스를 넣었어요. 오미자 2g, 맹문동 7g, 그리고 히비스커스 가립은 기호에 따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오미자와 맹문동을 먼저 끓여볼 거예요. 오미자와 맹문동은 한약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오랜 시간 끓일 건데요. 저는 1시간 반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열매예요. 굉장히 시고 달콤하고 5가지 맛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동의보감에도 과거에 기침이 많이 나거나 감기가 들었을 때 오미자 차를 먹었다고 해요. 또 이 맹문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만졌을 때 끈끈하고 점액질이 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 몸에 들어갔을 때 음을 보충해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만성기관지염 등 그리고 여름철에 많이 사용되는 약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비스커스 같은 경우에는 과립제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 굉장히 시고 구연산, 비타민C 등이 풍부해요. 그래서 태양인에게 맞는 한방차 블렌딩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맛있고 색이 예쁜 히비스커스 생맥차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태음인에게 맞는 한방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음인은 간대폐소라고 해서 폐가 약하고 간이 강한 특징을 타고났습니다. 따라서 폐에 좋은 맹문동과 그리고 오미자를 활용하고, 또한 태음인은 태양인과 반대로 인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인삼, 오미자, 맹문동 이렇게 3가지를 넣어서 생맥산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능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태양인에게 맞는 차와 인삼에는 아시다시피 사포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새 사포닌 하는데요. 이 사포닌은 바로 노화 방지 그리고 콜레스테롤 배출이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음인은 복부 비만이 오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콜레스테롤 배출을 할 수 있는 사포닌을 먹어줘야 되는데요. 사포닌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장 점막에 접촉하는 시간을 줄이고 동시에 나쁜 물질을 흡착해서 독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포닌이 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또한 콜레스테롤과 사포닌이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해하고 배출을 돕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인삼, 오미자, 맹문동을 이용해서 차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보여드렸던 인삼, 오미자, 맹문동입니다. 각각 4g, 2g, 7g이 들어갔고요. 또한 물은 2컵, 종이컵 2컵 정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태양인과 아까 태양인 차 끓일 때와 유사하게 이 스테인리스 안에다가 제가 지금 한약재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바깥에 부분에는 물을 넣어서요. 이렇게 푹 끓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럼 이렇게 맛있는 인삼 생맥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그럼 한번 먹어볼까? 우와. 와, 색깔
색깔 너 거 진짜 예쁘다. 히비스커스 때문에. 응. 내 것도 되게 전통적이지. 식혜 같아. 시원한데? 뭔가 사람 떠 있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음. 식혜처럼 진짜. 꿀 넣어가지고 먹어도 진짜 맛있잖아. 진짜 여름철에 막 맛있다. 디즈니맥진했을 때. 좋아. 인삼 향도 살짝 난다. 음.